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저희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한국인 아니면 한국인을 떠나서 세계인이 아마도 가장 많이 한 게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떠세요?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한 게임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어떻게 해요? 저 게임 잘 몰라서. 테트리스? 테트리스 그쵸. 뭐 보통 나오는 게 테트리스, 팩맨, 뭐 스타크래프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은 의외로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은 뭐 특정 게임의 타이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르일 텐데 이른바 매치3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게임이에요. 저 모르겠어요. 매치3 게임. 어떤 게임 이게 이렇게 대중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치3라고 부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난 처음 들어봤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다 아시는 게임인 게 매치3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같은 모양 세 개를 맞추는 퍼즐 게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는 왜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라고 화를 내실 텐데 이제 정식 장르명이 매치3 세 개를 맞춘다는 거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보석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3개 이상을 맞추면 뿅 하고 사라지는 그 게임을 매치3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팡, 무슨 크래쉬 이런 이름 달고 있는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은 남들 뭔 게임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저거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임은 다 이 매치3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보급된 나라라면 사실 이 매치3 게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새로 샀을 때 가장 먼저 깔 게임 1순위로 거론되는 게임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도 문화 상품이다 보니까 매출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매치3 게임이라는 장르의 매출을 보면 디지털 게임 전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 게임 매출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대략 900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123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123조 중에 캐주얼 게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의 시장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약 2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정을 하고 이 중에 앞서 말씀드린 매치3 게임의 매출은 얼마가 될까 보면 약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비율로만 보면 전 세계 게임 매출의 7%는 이 매치3, 보석 3개 맞추는 게임에서 나오고 있고 캐주얼 게임으로 한정한다면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임에서는 약 37%를 이 매치3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 장르가 그렇게 큰 매출을 낸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른바 대작 게임에 비하면 또 적은 편 아니에요?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뉴스나 어디 매체 같은 데 나오는 게임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임들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저만 해도 이 방송에서 주로 이제 굵직한 게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 플레이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비율일 텐데요. 예를 들어 이 매출 규모나 이용자 측면을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탕 3개 맞추는 게임이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나도 지금 그거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회사의 제작자, 이 게임의 제작자는 킹닷컴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킹닷컴을 인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예요. 블리자드 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작 게임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 대작 게임들의 매출을 싹 다 모아도
캔디 크러쉬사가 매출 하나를 못 넘습니다. 정말요? 네. 그게 매치3 게임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산업적 위상이라는 게 그런 대작 게임들의 매출 이상으로 뭔가를 계속 뽑아내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적 위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똑같은 그림을 3개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매치3 게임이 어쩌다가 이 게임계의 스테디셀러가 된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경현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치3 게임 왜 그렇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원인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꼽아볼 수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게임은 너무 쉽습니다.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죠. 네, 그렇죠. 보통 제가 이 코너에서 게임 설명을 하다 보면 20분 안에 미처 다 게임 규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일까? 맞아요. 그냥 얘기는 재밌는데 하라면 못하겠다. 보통 이런 방식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은 게임들은 자기네가 재밌긴 한데 규칙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튜토리얼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좌우로 이동해 보세요,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이런 것만 1시간씩 시키는 게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보통 아마. 튜토리얼 단계에서 다 떨어져 나가시고 그래서 남는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부터 게임을 해온 소위 말하는 진성 게이머들만 하게 되는데 반대로 매치3 게임 같은 굉장히 쉬운 규칙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튜토리얼을 제공하면 많은 분들이 이딴 걸 왜 해 하고 스킵을 하실 정도로 모두가 이해하는 어떤 룰이에요. 그냥 같은 거 3개 맞추면 없어져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규칙이 쉽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그냥 보석 3개가 없어지는 걸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쉬운 게임과 제가 가끔 얘기하는 왜 문명 같은 게임 있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문명은 그 규칙 설명하는 데면 제가 한 2시간을 써도 모자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규칙을 배우면 재밌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2시간 동안 규칙을 배우고 게임을 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5초면 배우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라면 제가 그냥 추천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쉽다는 건 단순히 그냥 쉽다 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짝 3개를 맞춘다는 개념이 굉장히 이 인류 역사의 놀이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어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쉽게 받아들이는 점도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화투나 왜 트럼프 같은 카드 게임들도 네. 결국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 같은 것 맞추는 것. 예, 소위 말해 짝 맞추기라는 규칙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거는 뭐 꼭 디지털 게임에서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심심하시니까 화투장을 가져와서 너 이거 맞춰봐라. 이제 그렇게 처음 게임이라는 걸 배우곤 네. 했는데 뭐 화투에서 땡이라고 하죠. 왜 똑같은 그림 2개 잡는. 그다음에 포커 같은 경우에는 페어라는 규칙으로 같은 짝 2개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몇 장의 카드 속에서 똑같은 걸 뽑는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몇천 년간 게임의 핵심 룰로 자리 잡아왔는데 매치3는 이 규칙을 살짝 바꾼 거죠. 2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3개를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3을 맞추는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홀수잖아요. 그러면 짝수처럼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4개를 맞춰 5개를 맞춰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하는데 3 정도가 되면 2보다는 어려우면서도 3개가 되니까 야 이거는 좀 맞추는 재미가 있네. 적당한 난이도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카드 게임으로 3을 맞추려면 되게 손이 많이 갑니다. 뭐 내가 카드를 새로 섞어야 되고 손을 뽑아야 되고 하는데 이걸 디지털로 하니까 어때요? 그냥 컴퓨터가 쫙 섞어주고 자 3개씩 맞춰보세요 하면 너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보니까 고전적인 짝 맞추기 게임보다도 복잡하고 조금 더 흥미로운 룰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짝 맞추기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디지털의 강점을 섞어서 조금 더 재밌는 짝 맞추기를 해보세요라는 제안으로 오늘날의 매치3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쉽고 재미있는 규칙이 매치3 게임의 인기 요인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럼 2번째 인기 요인은 뭐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앞서 제가 블리자드 매출 중에 제일 큰 게 캔디 크러쉬 사가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작이 매우 싸고 빠르다는 점이 이 흥행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치3 게임을 만드는 데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물론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게임 규칙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일 큽니다. 저보고 만약에 지금 만들려고 하면 저는 만들 수 있어요. 네. 3개 같이 놓으면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뭐 디테일한 건 더 있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뭐 예를 들어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상의 세계 하나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뭐 엘프도 살고 드워프도 살고 뭐 나무는 침엽 쓰고 그러면 세계를 설계한다면 뭐 마을이 몇 개가 있고 주민은 누구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이야기를 얹어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험을 해야 되고 이거를 설계하는 게 말 그대로 세계 하나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그렇게 기획을 한 걸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죠. 예,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대작 게임 뭐 몇백억씩 제작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인력이 들어가는 이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매치3 게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물론 세계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관이 내가 가서 저 나무를 베겠어 해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벨 수 있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배경은 배경, 이야기는 이야기. 하지만 핵심 로직은 세 개를 맞추면 없어지는 것만 만들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한 수백억을 들여서 세 개를 만드는 게임에 비해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야 수익도 더 좋다며 그러면 매치3 만들어라고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좀 있죠.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게임사 입장에서 제작비도 싸게 드는데 네. 수익성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다 매치3만 있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내가 매치3를 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매치3를 해보라고 광고가 뜰 거예요. 뭐 모양이 사탕이냐, 뭐 풍선이냐, 뭐 이렇게 다를 뿐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다 아는 규칙이고 제작비도 싸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크고 제작비는 낮고 제작자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만들려고 이제 달려들어서 시장이 좀 복작복작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전부 뭔가 그림은 다른데 맞추는 건 똑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 규칙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하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굳이 뭐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또 게임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게임사와 신규 매치3 게임사가 늘 경쟁하는 영역인데요. 일단 똑같은 매치3가 너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신규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게임으로 당겨오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또 반대쪽에서 이제 기존의 게임을 이미 이용자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똑같은 매치3가 나왔어. 그러면 이용자들이 저거 하러 넘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할까? 이제 이런 공격과 방어의 관계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특이한 부분이 도전 기회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2010년대에 한국에 불었던 매치3 열풍이 애니팡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 열심히 했어요. 이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엔 뭐가 나왔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트라고 도전 기회를 주잖아요. 하루에 5개인가? 다 쓰고 나면 하트를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친구에게 요청하세요. 네. 네. 그래서 뉴스에 주로 나온 건 새벽에 거래처가 하트 달라고 한다. 불편해 죽겠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엄청 나오는 시기였어요. 네. 아니 그때는 진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막 하트 메시지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급하구나. 혼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다급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하트 요청을 받은 나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중성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하트를 만약에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네.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그럼 어떻게 하셨었어요? 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은 많이들 네. 포기하시는데 네. 그냥 저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하지만
내가 방금 전에 최고 스코어에 거의 근접했던 누군가는 돈을 내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전 기회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수익을 어떻게 내라고 하면 그때 보면은 돈을 내는 대신 광고를 보셔도 우리가 드려요라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 매치3 게임을 잘 보시면 대부분 광고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보시면 우리가 뭐 깰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더 드려요. 그러면 광고는 게임사 입장에선 수익이니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용자가 많은 운영사들은 이렇게 광고를 돌리거나 아이템을 팔면서 수익을 내고 신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광고에다가 자기 게임을 꽂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매치3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회를 다 썼습니다. 기회를 다 썼으니까 광고를 봐야지 했는데 똑같은 매치3가 다른 게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두 게임을 같이 하면서 둘 다 무료 기회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종의 체리 피킹을 하게 되는 거죠. 도전 기회를 다 쓰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기다리는 동안 똑같은 매치3를 딴 걸로 넘어가서 하면은 이쪽 게 찬다. 라고 해서 무료로만 계속 옮겨 다니는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규 게임사들은 이들을 노려서 꼭 같은 매치3 게임에다가도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이용자가 많은 게임사는 어떻게 해요? 이용자들을 이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세 조각을 맞추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지를 점점 쌓아갈수록 그때만 열리는 새로운 스킨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테이지 배경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확 바뀌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원 꾸미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레벨에서는 뭐 잔디만 깎고 있는데 한 100레벨 올라가면은 뒤에 궁전 같은 걸 세우고 장식을 막 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나 저 장식을 달고 싶은데 매치3를 딴 게임으로 넘어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장식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음으로써 여러분 지금 쌓아놓은 게 많으시죠. 딴 데 갈 수가 없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게임 안에서 계속 만들면서 결국 여러분은 우리 게임 안에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라는 방어 전략을 또 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모두가 아는 게임 게다가 접근성도 쉽고 제작비도 싸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레드오션이 된 거죠. 이 쉬운 시장에서 내가 계속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게임사들의 굉장히 마케팅 혈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매치3 게임입니다. 5491님은요. 저는 애니팡을 못 끊거든요. 그런데 게임 속에 돈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게임 회사에 도움은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랭크가 있어요. 당신이 이번 라운드에 기록한 점수는 상위 몇 %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돈을 내서 예를 들어 1위 한 사람의 기쁨은 뭐냐면 무료로 바다적을 깔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나는 희소한 1위가 되는 거잖아요. 무료로 들어가신 것 자체로도 이미 게임사에는 좀 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출도 마케팅 전략도 어마어마한 영역이었네요. 네, 이게 오늘날은 그 자본주의 상품의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옛날처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무료지만 여기서 뭔가 기능을 하나 쓰려면 얼마를 내세요? 아니면 광고를 보세요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매치3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같은 상품 체계에서만 흥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대흥행할 수밖에 없는 장르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디지털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착시가 있는 게 항상 몇백억 든 대작들만이 게임 문화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을 가장 가까이 지배하는 건 매치3 게임처럼 사람들이 딱히 이거 갖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막상 얘기를 해보면 모두 다 하고 있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보신 어떤 할머니분은 70대신데 캔디 크러쉬 사과를 10,000판을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이런 무료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게임이야말로 오늘날 대중들에게 되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위 말해 문화로서의 게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